자, 뭐 여기까지 얘기를 해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제에 이어서 이제 스타터 강의를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벌써 한 23분 정도 흘렀네요. 예. 좀 빠르게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를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성 혹은 남성. 네. 인간의 심리라는 건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누차 얘기해 드리지만 인간은 굉장히 보편적인 존재고요. 사람들마다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요. 제가 연애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예. 인간은요, 제가 얘기했지만 어머니 밥상 얘기해 드렸죠. 이거 어머니 밥상 얘기처럼 인간은 되게 어떤 똑같은 상황에 갖다 놓으면요, 똑같은 행동을 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 가치적인 문제를 판단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동물은 항상. 그죠? 어머니가 맨날 쫓아다니면서 밥 먹으라고 쫓아다녀 봐요. 여기 지금 수업 들으시는 분들 중에 누가 그걸 갖다 귀찮아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예. 한 명도 없어요. 예. 제가 1000 명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9,999 명이에요. 예? 9,900 아니 1000 명한테 물어보면 999 명이죠. 예. 절대 아니 뭐 예외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10년 가까이 상담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외가 단 한 차례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당연하게 얘기를 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 아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의 성향이나 이런 걸 보고 판단해서 연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굉장히 보편적인 감정을 갖고 일반적인 심리를 가지고 연애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연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제 1 편에서도 이야기를 해 드렸다시피 이 연애를 너무 판타지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해 드렸죠. 그죠? 내가 내 여자를 너무 스페셜한 내 남자 친구를 너무 스페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연애는 끝장입니다. 그냥 끝이에요. 네.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끝장이 납니다. 예. 한번 경험을 해 보시면 예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사람은 첫인상과 첫 만남에서 상대의 80%를 파악합니다. 예. 이걸 갖다가 심리학 용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예. 범주화라고 해요, 범주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프레임이랑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 자, 인간은 당연히 당연한 얘기를 해 드리는 겁니다. 예. 당연한 얘기를 해 드리는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예. 어떤 사람을 만났어. 그 사람이 어떤가를 판단 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 당연히 이걸 범주화라고 해요. 그 사람은 어떤 스타일인지를 규정 지어요. 예. 이걸 갖다가 프레임이라고도 하고 범주화라고도 하는 겁니다. 카테고리화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 왜 그런 행동을 하냐? 인간이 왜 그런 행동을 하냐? 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매번 다른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할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성우님을 만났어요. 성우님이 저를 처음 만났어. 근데 이 사람이 강의를 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이 사람은 대충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걸 갖다가 제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걸 보고서 느낀다는 거죠. 근데 다음 강의 때 제가 이상한 사람이 돼서 나타나면 감당되겠습니까? 예.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항상 매번 초긴장 상태에서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봐봐요. 여러분들이 이성을 소개팅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 소개팅 받았을 때 처음에는 되게 초긴장 상태에서 만나잖아요. 근데 두 번째도 또 초긴장 상태에서 만나진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인간관계 하겠습니까, 인간이? 안 하죠. 예. 그런 식으로는 인간관계를 안 해요. 예. 인간관계를 이 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이 뇌 본능에서 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을 카테고리화 시켜 가지고 이 사람은 어떤 스타일이라고 규정 지어 놓으면요. 다음번에도 그거 꺼내서 쓰면 되잖아. 예. 이게 뇌에서 그냥 알아서 작동하는 거예요. 알아서. 예. 알아서. 이 사람은 어떤 스타일의 사람 A 스타일의 유형이야. B 스타일의 유형이라는 걸 카테고리화 나눠 놓은 다음에 그걸 꺼내서 쓰는 겁니다. 예. 쉽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 그걸 갖다 규정 짓는 게 프레임이에요. 틀이라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의 행동 태도를 프레임으로 정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인간의 심리가 바로 뭐다? 인간의 첫
사람은 첫 만남과 첫 인상에서 그 사람의 80%를 파악합니다. 예. 당연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 좀 제가 여러분들 저 수업 들으면서 딱 느끼죠.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를까요? 예. 첫 수업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처음엔 잘 모를 수도 있어. 근데 한 요번 두 번째 강의 때부터는 확실히 알았을 거야. 제가 어떤 사람인 걸. 예. 제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스타일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예. 이거는 여러분들의 이게 이 뭐 머리를 써 가지고 뭐 하는 그런 뭐 지능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 동물적인 문제예요. 이거 본능 여러분들의 뇌가 알아서 하는 행동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내가 어떤 프레임으로 접근하는지가 승패가 나누겠죠. 예. 그래서 '첫인상이 중요하다?' 당연한 겁니다. 예. 첫인상 첫 만남이 중요하다? 당연한 겁니다. 예. 두 번 세 번 만나는 거는요. 확인차 만나는 거고요. 첫 번째 만남에서 대부분 80%가 다 정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예.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예. 두 번째로 두 번째 심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논리적인 이야기를 좀 진절머리나게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 "논리적인 이야기를 싫어한다. 이거는 성향 문제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리는 어떤 포인트를 얘기를 해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그 남녀 간에서만 얘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그죠? 남자가 어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남자나 여자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누군가가 되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거는 그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논리적인 설명을 하고 핑계를 대고 뭔가 이유를 타당한 이유를 댄다라는 건 뭐예요? 프레임적으로 설명하면 뭐예요? 그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아쉬운 사람이죠. 예. 내가 나한테 내 앞에서 뭔가를 설명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나에게 뭔가 아쉬운 점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밖에 생각을 안 나는 거죠. 예. 예. 연애 수다방에 올리셨군요. 예. 나중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수업 끝나고. 예. 그 사람이 논리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남자 입장에서 여자에게 논리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하려는 행동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나를 어떻게 판단한다? 가치가 낮게 판단한다. 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사람을 매력적인 남자라고 생각을 안 한다. 반대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여자라면 여잔데 내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는 순간 게임이 끝나는 거죠. 남자 여자의 문제가 상관이 없습니다. 예. 내가 그런 행동을 하는 순간 내가 어떤 프레임 어떤 범주에 포함이 될지를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거예요. 아주 쉽죠? 예. 아주 쉬워요. 예. 연애라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행동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만드는 거예요. 아주 쉽습니다. 예. 근데 제가 저번 수업 때도 이야기를 해 드렸다시피 이 프레임을 바꾸기가 어려워요. 예. 프레임을 바꾸려면 프레임은 여러분의 자존감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프레임 바꾸려면 멘탈적으로 좀 뭔가 많이 개선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업을 계속하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멘탈이 어떤 식으로 자존감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나중에 설명 또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차례대로 예 강의를 진행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를 논리를 설명을 하고 하게 되면 이제 상대방은 지루해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형제 있으시면 형제분들에게 막 이 논리를 막 얘기를 해 보십시오. 남자랑 여자랑 상관없어요 이거. 계속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루해요. 예. 예. 재미가 없어요. 예. 자 그런 겁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어 사람들은 예 이건 2 번과 정반대되는 내용이에요. 논리적인 대화가 싫다라면 3 번이죠. 3 번은 뭐냐면 대화의 내용을 순식간으로 상상하면서 몸으로 느끼기를 좋아한답니다. 3 번. 예. 이거는 제가 경험한 바로만 얘기를 해 드릴게요. 경험한 바로는 남성들보다 여성이 더 그런 걸 좋아합니다. 예. 실제로는. 예. 이건 어떤 이야기를 해 드리는 거냐면 대화를 하실 때 뭔가 몰입할 수 있는 대화를 하느냐. 몰입한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상상력을 자극하는 대화를 한다라는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심리학에서는 이걸 트랜스라고 하는데 심리학에서는 이걸 트랜스라고 하는데
이걸 다른 얘기로는 몰입, 또 다른 얘기로는 최면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최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뭐 무서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최면 마스터입니다. 마스터인데 그 자격증이 있어요. 근데 그 자격증을 땄는데 최면을 제가 치료도 실제로 제가 그거 배워 가지고 최면 치료도 하고요. 근데 어려운 건 아니고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최면이라는 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행동들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어떨 때 경험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남자분이라면 게임 같은 거 하죠. 그러면 이거 똑같은 얘기나 일어나는 거죠. 게임 같은 거 하면은 시간 되게 빨리 가잖아요. 시간 빨리 가고 뭐 주변에서 뭐 얘기해도 잘 못 듣고 계속 거기에 빠져 있잖아요. 이걸 몰입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는 트랜스, 최면 이런 거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길 갈 때 있죠. 길 갈 때 트랜스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목적지를 정하고서 내가 계속 그걸 걸어간다고 생각할 때 그거 갖다가 내가 주변을 막 살펴가면서 내가 이게 길을 잘 가고 있는 건지 이렇게 보진 않고요. 내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한테 말 거는지를 갖다가 신경 쓰면서 가지 않고요. 일단 내가 어떤 목적지를 정해 놓으면 그거에 대해서 쭉 가는 거죠. 인간의 의식 흐름대로 가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너무 얘기가 많이 길어져 가지고 제가 요거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해 드리고, 제가 나중에 요 최면하는 법에 대해서도 제가 최면이나 이런 트랜스를 하는 법에 대해서도 제가 따로 수업으로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에 대해서. 어렵지 않아요. 내용이 쉬워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제가 얘기를 해 드리는 건 단순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상상하게 만드는 대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잠깐만 보여 드릴까요? 이거 잠깐만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잠깐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앞에 레몬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아주 노란색 탐스러운 레몬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란색 레몬이 있다고. 아주 크고 탐스러운 레몬입니다. 눈앞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어때요? 얼마나 한 이만합니까? 주먹만 해요? 한번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그걸 한번 손으로 만진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상상을 해 보는 겁니다. 만진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겉이 어떻죠? 까끌까끌한가요? 차가워요? 싱싱한 레몬이니까. 이런 것들을 상상하게 만드는 게 트랜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대부분 최면 유도문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했던 그쵸. 침이 고이죠. 인간은 실제로 경험한 것과 상상으로 만들어낸 경험을 구별해내지 못합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최면을 통해서 이게 제가 잠깐 얘기를 해 드렸는데,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좀 뭐 최면에 대해서 무서워하실까 봐 제가 그냥 여기서 마무리 짓는데, 일단은 고렇게 이제 나중에 제가 더 전문적으로 또 얘기를 해 드릴게요.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이제 우리가 여자들과 남자들과 대화를 할 때도 이론적으로 상상하도록 얘기하는 대화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자를 만나거나 남자를 만나거나 할 때 쓸데없이 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디 사세요? 뭐 직업은 뭐예요? 뭐 이런 호구조사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 대화가 재미가 없고 그냥 논리적인 대화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실 필요 없고, 뭔가 상상할 수 있는 위주의 대화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얘기를 해 드리는 거고, 그냥 인간의 심리가 그렇다라는 거고, 나중에 기술적으로 더 자세히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제 다음 강의 그게 언제쯤 얘기를 해 드릴 거냐면, 이게 심리 끝나고 아마 바로 얘기가 시작될 겁니다. 멘트 같은 거는 이제 바로 심리만 끝나면 바로 얘기를 해 드릴 거예요. 지금 3번 하잖아요. 그죠? 4 번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번은 여성은 남성을 만날 때, 남성은 여성을 만날 때죠. 이성을 만날 때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한 번의 어긋난 선택이 자신의 어떤 큰 후회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자들이 좀 더 경계심이 심한 건 사실이에요. 경계심이 남성에 비해서, 이 남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좀 더 신중한 건 사실이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경험상. 근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이런 걸 생각할 수밖에 없죠. 헤어지게 되면은 내가 그거에 대한 후폭풍에 대해서 누구나 생각을 해요. 리스크가 있잖아요. 인간은
이것도 심리 중에 하나인데 내가 어떤 행동을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생기는 거예요. 이 리스크라는 거 위험이에요. 내가 어떤 손해를 보는 거죠. 내가 어떤 투자를 해 가지고 1,000,000 원을 투자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손실 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예. 근데 내가 이걸 1,000,000 원을 내가 투자하지 않아 가지고 손해 보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예. 간단하게 제가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 남자랑 사귀어 가지고 내가 그 헤어지고 뭐 이런 복잡한 일에 대해서 내가 행동을 해 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거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건 남자건 여자건 다 똑같습니다. 예. 근데 행동하지 않았을 때 부작위, 이거 제가 되게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행동하지 않아서 생기는 손실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가 연애하지 않아 가지고 '난 편하다.'라고 그냥 합리화를 해 버리는 거죠. '아 나 연애 안 해도 괜찮아. 나는 참 편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그거 손실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시간 지나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내가 많은 남자들에 대한 기회를 놓치고 많은 여자들에 대한 기회를 놓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인간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려운 용어를 쓰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최대한 쉬운 용어로 해 가지고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 줘요. 용어에 대해서만 잠깐 아주 조금만 설명해 드리면 자귀라는 게 있고 부자귀라는 게 있어요. 자귀는 내가 행동해서 벌어지는 일이고 부자귀는 내가 행동하지 않아서 벌어지는 일을 갖다가 해당합니다. 이건 나중에 그 공부하시다 보면요. 이런 뭐 신문 같은 데 보시면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법 쪽이나 이런 거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다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행동에서 벌어져서 생기는 손실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리스크를 느끼고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큰데 부작위, 내가 행동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더 덜 민감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남자나 여자나 똑같긴 한데 여자가 좀 더 심하다, 민감하다 그거에 대해서. 예. 그래서 주식 투자 같은 거 할 때 남자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죠? 주식 투자나 막 이런 거 할 때 남자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리스크를 크게 감내하는 그런 파트에 있어서. 예. 성향 차이를 어떤 본능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5 번. 네. 5번 넘어가기 전에 잠깐 확인 좀 해 볼까요? 예, 방송 잘 들리세요? 하울링 없죠? 예. 네. 아 좋습니다. 예. 아 성우님 들어오셨네요. 네. 좋습니다. 예. 그럼 바로 5 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성은 자신의 감정이 왜 그토록 변화무쌍한지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데 음 이거는 여성들이 좀 제가 이게 늘상 얘기하지만 여성들 경험을 해 보시면 알아요. 경험을 해 보시면요.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감정의 변화가 좀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드라마 보시다가 눈물 흘리시는 남자 보셨어요? 많이 없죠. 예 있긴 있는데 여자들은 많이 대부분의 여자들은 울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울지 않죠. 예. 이게 남자들이 "절대 울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향이 좀 더 여자가 강하잖아요. 이걸 얘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예. 성향이 여자가 좀 더 강합니다, 이런 부분이. 예. 그래서 여자들은 감정이 좀 더 감정 변화나 표현이 더 강해요. 예. 강하게 됩니다. 예.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남자들이 뭐 그런 교육을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저도 남자지만 뭐 "너 울지 마라." 이런 교육 따로 받는 게 아니라 왠지 남자들 세계에서는 울지 말아야 될 것 같으니까 안 우는 거예요. 그죠? 예. 이런 어떤 본능들이 작용을 하는 거지 어 그 본능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되게 긴데 일단은 잠깐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예. 잠깐만 본능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드릴까요? 예. 본능이 뭐가 있냐면 본능이라는 거 자체가 제가 뭔지를 알려 드릴게요. 본능. 기초니까. 본능은 우리가 딱히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하는 행동들을 본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학교나 어떤 학원이나 어떤 단체에서 뭐 부모님들에게나 이렇게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그냥 하는 행동들을 본능이라고 해요. 예. 이걸 그죠. 생존 본능. 우리가 밥 먹는 법을 갖다가 우리가 따로 배웁니까? 안 배워도 그냥 놔둬도 그냥 먹어요. 예, 인간들은. 알아서 냄새 나는데 찾아 가지고 무슨 맛있는 냄새가 난다 그러면 배고픈데 맛있는 냄새가 나. 그러면 거기로 그냥 갑니다. 예. 이거 누가 교육시킨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걸 본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 어떤 본능을 갖고 있는지 잠깐 얘기를 해 드리자면 남자들
중학교 중학교 남중남고 나오신 분들 계실 텐데 중학교 가면 어때요? 남자들은요 기본적으로 한 3-4 명만 모이면요 서열을 나누는 게 기본입니다. 예. 그걸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면은 그렇잖아요. 누구를 도태시키고 누구는 짝 먹고 이런 거 갖다가 누가 학교에서 하라고 권장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하잖아. 예. 교육을 시켜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그런 건. 그죠? 서열 나누지 말라고 누가 짝 먹고 누가 짝 뽑고 이런 거 하라고 얘기합니까? 다 평등하고 잘 지내라고 얘기하죠. 근데 뽑잖아요. 예. 학교에서 부모님이 가르쳐 줬습니까? "야 너는 학교 들어가면은 무조건 서열을 나눠 가지고 너가 짝 먹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안 시켜도 해요. 예. 서열을 나누는 행동을 합니다,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본능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얘기를 해 드렸지만 누가 교육을 시켜 주지 않아도 하는 행동들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자, 여성들의 본능도 있는데 차차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죠. 이게 지금 바로 여성들의 본능도 얘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5번 딱 뭐라고 했어요. "여성은 자신의 감정이 왜 그토록 변화무쌍한지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던 카테고리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선에 얘기했던 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카테고리아. 범주화라고 하는 거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게 연결이 됩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판단해야 돼요, 인간은. 그쵸. 어떤 남자를 만났어. 그 남자가 안전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을 해야 돼. 이게 목표입니다. 카테고리화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예, 인간의 본능이 시키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머리가 시키는 게 아니라 본능이 시키는 거라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냐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 봅니다. 부정적인 테스트를 해 봐요. 네. 대부분 좋은 얘기를 하면은 테스트가 되지 않으니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당신 왠지 잘 놀 것 같은데. 아 너 날라리 아니에요?" 이렇게 뭐 이런 것들 물어보는데 "선수 같은데. 아 왜 이렇게 말 잘해?"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부정적인 테스트를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테스트를 어떻게 극복해 내는지를 보고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맞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거는 남자들도 합니다. 내가 어떤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을 믿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모르죠. 그러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당신 정말 믿을 만한 사람 맞아? 아 내가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허술해 보이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증명을 하겠죠. 그 사람이 하는 행동 태도를 보고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죠. 근데 그걸 말로만 듣고 판단하는 건 아니죠. 말만 믿어요? 여러분들이 말을 믿는 것 같습니까? 말을 안 믿고 그 사람이 뭘 보죠? 행동을 믿죠. 예. 어떻게 "아 야 내 거 살려면 사고 말래 임마. 아 나한테 투자할 거 하고 싶으면 투자하고 말래 임마." 그렇게 당당하게 나오니까 씨 이거 진짜인 것 같은데. 아 얘가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은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의 말을 믿습니까? 행동을 믿죠. 예. 여러분들 연애도 똑같아요. 예. 연애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테스트를 했는데 부정적인 테스트를 가지고 "아 나 그런 사람 아니고요. 저 이런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면 그 사람이 말을 믿습니까? 안 믿죠. 행동을 믿죠. 예. 가치가 낮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죠. 예. 간단한 문제입니다. 예. 쉽죠. 예. 그런 행동 그렇게 해 가지고 인간의 이런 본능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기술이겠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려내고요. 예. 근데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행동을 하냐면 제가 이제 상담을 해 보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제 남자하고 여자가 만나면요. 그건 한 배를 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한 배를 타면 그 배를 움직여야 하는 조타수가 그러니까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배를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장이 있고 선원으로 나뉜다는 거죠. 둘 다 선장이 될 수는 없어요. 둘 다 내가 "아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하면은 그 배는 안 움직이니까. 그죠? 둘 다 선원이 되려고 하면 둘 다 서포트하려고만 하고 누가 어디를 가자는 얘기를 안 해. 그러면 또 그 배가 안 가겠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선장이 돼야 되고 누군가는 선원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선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80%의 남자들이 자기가 리드를 하기를 원하지 특히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여자들은 리드를 하거나 책임지려고 하는 행동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매우 소수, 극소수예요.
여러분들이 여자를 만나보면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거나 리드를 하려고 하는 여자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여자들은 극소수예요. 예. 만나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그래서 좀 더 이게 그 남자와 여자가 뭐 차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쪼금 서로 간의 영역이 좀 다르다라고 좀 보여요. 예. 리드 당하길 원하는 것들이 있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얘기해 볼까요? 그 여러분들이 남잔데 데이트 나갈 때마다 여자한테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오늘 뭐 할까?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뭐 할까?" 맨날 얘기해 봐요. 만날 때 3번 만났는데 3번 만날 때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맨날 "뭐 할까? 뭐 할까요? 우리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그러면은 그럼 미쳐 버리는 거죠. 그런 남자를 안 만난다니까. 그러면은 그 여자가 안 만난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해 드렸다시피 이게 역할이 좀 나눠져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여자가 뭐가 모자르고 남자가 뭐 잘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남자와 여자는 공생을 하는 거예요. 공생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서로 도와주는 관계지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남자가 그걸 도와주고 여자가 부분을 채워주는 거지 내가 선장이고 여자가 선원이라고 해 가지고 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연애를 못 하시는 거예요. 예. 사람마다 자기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고 서로를 도와주는 거지 누가 더 높다라고 보시면은 그러면 싸우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서로를 존중해 줘야죠. 서로의 역할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여자가 나를 서포팅해 주는 거 되게 고마운 일이고 그걸 존중해 주셔야지 여러분들이 배를 움직이죠. 왜 그 여자들은 모자란 사람인 것처럼 이제 이건 번외적으로 얘기해 드리는 거지만 뭐 페미니즘 논란 이런 것도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바보 같은 그게 해보면은 무슨 얘기예요. 거기 들어가 보면 댓글에 보면은 제가 본 댓글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여자들은 뭐 또 평등해야 된다 그러면서 평등 어쩌고저쩌고 막 싸우잖아요. 논리적으로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여자 쪽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너 여자친구 없지? 그러니까 연애를 못 하지." 이런 식으로 공격이 들어와요. 그러면 남자는 왜 그래? 남자는 뭐라 그래요? 왜 거기서 연애 얘기를 꺼내냐." 이런 얘기가 남에서 막 싸우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자들하고 남자들하고 뭔가 성향 차이가 나는 근데 똑같이 하려고 하면은 솔직히 제가 얘기했지만 이런 거예요. 연애라는 건 내가 상대방을 보고 상대방의 행동 태도를 보고 더 가치가 높은 사람인지 낮은 사람인지를 보고서는 판단을 해 가지고 만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데 지금 서로 여러분들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만나야 한다는 거죠. 왜? 서로 싸우는 똑같은 가치예요. 네. 자기랑 동등한 가치를 가진 사람을 왜 만나? 자기가 좀 더 존중해 주고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랑 만나지 똑같은 사람이랑 안 만난다고. 그래서 안 만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 만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 예.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 여자들은 자기가 어떤 감정이 변화무쌍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거냐면 이 남자 친구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꾸준히 나를 그러니까 선장 역할을 쉽게 얘기하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선장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정기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를 해 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떤 카테고리화를 정립을 하는 차원도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같은 프레임을 유지하는지를 계속 체크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건 누구나 그런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이런 체크를 자주는 하지 않아요. 자기가 어떤 필요성이 있을 때마다 하는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건 어떻게 보면 연애라는 측면에서 일지도 모르겠지만 여성분들은 조금 남자분들을 갖다가 주기적으로 좀 체크를 한다고 보시죠. 더군다나 남자분이 우유부단한 행동을 할수록 더 이런 체크를 많이 합니다. 이 남자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자주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평소 때도 맨날 우유부단하게 내가 나 우리 뭐 할까? 맨날 이거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맨날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런 우유부단한 남자를 만나게 되면 내가 자꾸 체크를 하게 돼요, 여자들이. 네. 왜? 이 남자에 대해서 확신이 안 드니까 계속 체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뒤에서 이야기를 해 드리는데 그런 테스트라고 해요, 이걸. She 테스트라고 하는데 6 번은 여성은 자신의 이상형을 합리화한다. 예. 여성은 자신의 이상형을 합리화한다. 즉 "사랑에 빠지면 기존의 이상형도 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상형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첫 번째 편에서도 이야기를 해 드렸지만 이상형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이상형이에요. 예,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 착각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상대방의 이상형을 물어보고요. 이상형에 맞추려는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귀어 주지 않습니다. 절대. 예. 왜? 왜? 그건 말이 안 되죠.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물어보고 뒷조사를 한 다음에 이상형에 대해서 맞추려고 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왜 이 사람이 안 사귀어 주지? 이 사람이 뭐 나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여자분들이나 뭐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그렇고 그렇지만 자기한테 연락 잘해 주고 자기한테 신경 많이 써 주는 사람이 좋대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스토커는 왜 안 사귀어? 그죠? 예, 성우님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나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른다고. 그죠? 그 맞는 얘기입니다. 그게 왜 이건 뭐냐면 자기도 자기 마음을 잘 몰라요. 인간이 원래 그래요, 원래. 그거는 성우님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어떤 마음 좋아하는 마음도 있고 싫어하는 마음도 있죠. 내가 어떤 남자 친구를 사귀어요. 근데 남자 친구를 좋아하기만 해요? 아니에요. 싫어하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고 뭐 불만도 있죠. 어떻게 다 좋은 마음만 갖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맨날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상대방이 나를 안 좋아하면 어떡하죠? 이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핵심적으로 이야기해 드릴 게 뭐냐면 가치라는 부분을 생각해야지 맨날 좋아하냐 싫어하냐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랑은 영원히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 좋아하냐 싫어하냐 좋아하고 싫어하는 문제 때문에 헤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전에 이 강의 초반에도 제가 얘기를 해 드렸죠. 이 사람이랑 헤어지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만 아시면 돼요. 예. 장기 연애를 실패하는 이유는 그 여자가 헤어지자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헤어지게 되는 순간에 그 사람의 감정 상태나 상황이 어떤지를 고려하면 되죠. 냉정해진다니까요. 냉정해지고요. 좋아하는 감정, 싫어하는 감정 이런 걸 따지지 않아요. 좋아하는 감정이 있어도 이 사람이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충족해 주지 못하면요. 헤어지는 거예요. 예. 가치가 없어서. 예. 내가 계속 만나야 될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는 거지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 내가 계속 만나야 될 만한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죠? 예.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셔야지 그 사람을 뭐 좋아하니 내가 사랑하는데요 뭐 그런 얘기를 하면은 예, 여러분의 연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데요 뭐 이런 얘기는 필요가 없죠. 예. 자, 계속 이어서 이상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상형도 똑같은 문제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상형 있죠.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이상형이죠.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연예인 중에 뭐 진짜 뭐 설현이나 수지 같은 사람을 좋아한다. 이거 이상형이죠. 근데 그런 사람 만나요? 안 만나요. 예. 그거랑 상관없죠. 그 사람이 물론 안 만나 주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그거랑은 상관없고 실제로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그런 거죠. 남자가 난 수지 같은 여자가 좋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건 믿고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은 실제로 그런 사람 만나지도 않고요. 예. 연예인 만날 일도 없고 일반인 중에 연예인 만날 일도 없고 예. 여자분들이 장동건 좋아한다고 해 가지고 장동건 실제로 만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뭐 장동건이나 뭐 더 요즘 배우 누구 있어요? 뭐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장동건밖에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이 안 들지 않습니까? 예. 굳이 그 사람을 만나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형은 그대로 말 그대로 이상형이고 여러분들과 만나고 나서 가치적인 측면에 대해서 생각해서 만날지 말지를 계속 정하는 거지 이건 이상형은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게 뭐예요? 자신의 이상형을 합리화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얘기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한테 물어봐요. 내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 가지고 걔한테 너는 이상형이 어떤 남자야?" 그랬더니 뭐 "어깨가 넓은 남자래." 그래서 내가 실컷 운동을 많이 해 가지고 어깨를 넓게 넓혔어.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나보다도 원래 내가 운동하기 전보다도 더 어깨 좁은 남자를 만나는 거야. 너 왜 저번에는 어깨 넓은 남자가 좋다 그러더니 왜 만나?" 이런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자분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럼 그때는 그때지. 그거 얘기를 왜 지금 하냐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 안 하겠죠. 예. 여러분들한테도 남자분들한테도 똑같은 거예요. "너 수지 좋아한다며 왜 수지 같은 애 안 만나냐." 그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할 말 없잖아요. 그죠? 예. 자 6 번까지 이제 얘기를 해 봤고 그러니까 "이상형이라고 해서 쫓아다니지 마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형은 막 조사하고 뒷조사하는 행동 자체가 여러분 프레임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행동이니까 절대 이상형 조사하고 뭐 뒷조사하는 행동 하지 마십시오. 뒷조사하는 거랑 작업 성공하는 거랑 전혀 상관없으니까. 예. 절대 그런 행동 하지 마시라는 거. 그거랑 전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행동 태도를 보이느냐가 중요한 거지
맨날 이상형 쫓아다니고 뭐 선물 좋아하는 선물 사 주고 이런다고 해 가지고 성공할 것 같으면요. 예. 예. 그래서 장기 연애 성공할 것 같으면은 그렇게 하라고 제가 시키죠.